독립원 이렇게 두 가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 파트랑 단어의 의미 부분, 나머지 시험 범위 부분은 다음 주에 쭉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의문의 변동이랑 시험 범위 내용 쭉 해서 복습 다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 부교재 있지? 그 부교재를 가지고 복습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 부교재가 자기소리가 기출문제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반영해서 출제할 확률이 좀 높거든. 지금까지 계속 기출문제를 반영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 더군다나 이제 너네한테 이게 부교재다라고 딱 주셨으니까 거기 있는 문제들을 반영해서 아마 2개 정도는 거의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선생님이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부교재 위주로 나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네는 부교재를 따로 주셨잖아. 그렇지? 그리고 애초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문법 영역에서는 그렇게 사실 쓸모가 많지는 않아. 사실 독서나 문학 영역이었으면 아무래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자습서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좀 봐줘야 되거든. 근데 문법은 합의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너네는 부교재를 보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뭐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있어? 아마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부교재를 보라고 하셨지? 그런 얘기는 있었어? 그런 얘기도 안 없었어? 아 그래? 그런 얘기도 없으셨어? 근데 부교재 가지고 수업 하셨어? 수업도 안 하셨어? 안 하셨어. 근데 부교재라고 하신 거야? 네, 이거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검사는 안 돼. 뭔 소리야 그게? 뭔 검사 말이야? 그 풀어오면 검사를 할 거예요. 아 그걸 풀어보라고? 네, 근데 수행평가로 그걸 하셨다고? 수행평가로? 근데 아까 보니까 수행평가 그거 뭐 노래가사를 뭐 어쩌고 그거더만 부교재랑 무슨 이것도 있고 부교자 검사했을 때 안 푸는 부분 있으면 깎는다고 별로죠? 좀 별로다. 진짜 선생님이 아, 공부를 하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좀 그렇긴 하네. 다른 그냥 뭐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깎는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다. 뭐 아무튼 부교재 같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눠주는 거는 그 시중에서 파는 그 학생용 말고 교사용 버전으로 해설 달려있는 걸로 나눠줄 거니까 그걸로 다다음 주부터는 다시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너네 시험 일정 나왔니? 시험 날짜? 아직 안 나왔어? 네. 시험 날짜 나오면은 바로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오케이? 응. 아 그리고 우리가 총 8회로 되어 있지. 너네가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는데 토요일 수업이니까 총정리를 2번에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만에 그 내용을 다 보는 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2번에 나눠야지 이제 전 범위를 총정리를 들어갈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시험 전전날에도 수업은 있습니다. 수업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용언 들어갈 건데 용언 부분이 얘들아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 일단 어간하고 어미 구분하는 거 요거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 너네 교과서에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 더군다나 이제 교사용 교과서를 보면 불규칙 활용이 뭐가 있다 이게 해설이 되게 자세하게 담겨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아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거 용언 부분 진도 나간 사람이 있니? 진도 나간 사람? 저희만 용언 진도 나갔습니다. 아직 없어요? 아마 불규칙 활용 내용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하시면 불규칙 활용 부분은 이제 과제 문제 빼고 푸는 걸로 할게요. 혹시라도 안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애지간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이제 너는 2학년이고 지금 메인이 문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용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용언이라는 거는 이제 유일하게 가변어에 해당하는 말이지. 그치? 가변어.
형태가 변화하는 말이라는 뜻인데 이때 용자가 한자로는 쓸 용자인데 그 활용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 말이라서 용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주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동사, 형용사 얘네들의 근본은 서술.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타내주는 게 얘네들이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언 부분 들어가려면 관련 개념어들 먼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활용이라는 거는 단어의 쓰임에 따라 모습이 변화하는 거. 이거를 활용이라고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이거 가다. 이게 가, 이, 아니면 뭐 가, 고, 가, 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잖아. 이 변화하는 것 자체를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간하고 어미가 있는데 이때 어간, 어미 같은 경우에는 활용했을 때, 이 활용할 때가 전제야. 활용을 시켜봤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 그리고 변하는 부분이 어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여기 예시 보시면은 가다에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 그치? 지금 보시면은 가. 여기까지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앞부분이 간. 그리고 뒤에 부분 변하는 부분, 여기가 미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단어 파트를 들어가다 보니까 간하고 근을 좀 많이 헷갈려요. 말이 비슷하게 생겼고 실제로 의미도 좀 비슷합니다. 간, 변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 근데 근 하면 이것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얘는 어간은 활용할 때, 용언이 활용할 때의 이야기인 거고 어근은 형태소가 결합해서 세 말이 만들어질 때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인 건 맞지만 이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어간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시켜봤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이게 어간인 거고 반면에 어근이라는 거는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 때 중심 의미 부분이 어근인 거야. 그러니까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은 어간하고 어근을 조금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은 밝히다. 이 말에서 어간 부분은 어디까지? 어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시켜봐야겠죠. 맞아? 왜냐면 어간은 활용을 시켜봤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니까. 그럼 얘를 활용을 시키면 어떻게 돼? 밝히니, 밝히고, 밝히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안 변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밝히까지가 어간 부분인 거고 다 부분만 어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여기서 밝히다의 어근을 따지라고 한다면 이 어근을 따질 때는 일단 형태소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 중심 의미 부분이 어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형태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먼저 해. 그래서 박다 더하기 히 더하기 다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중심 의미 부분이라고 하면 어디야? 여기가 어근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 밝히다에서 활용을 시키게 되면은 밝히까지 안 변하기 때문에 히까지가 어간인 건데 어근을 따지게 되면은 형태소 단위로 나눠봤을 때 여기 부분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어간하고 어근을 우리가 찾아갈 때는 활용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형태소 분석을 해보느냐. 여기 아주 접근 방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 박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밝히다를 활용했을 때 박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밝히다하고 박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박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날이 밝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밝히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잖아. 그럼 불을 밝히다. 수지가 불을 밝히다. 그러면은 이 박다 같은 경우에는 주어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밝히다라고 했으면 주어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돼. 그리고 의미도 달라. 그러니까 의미도 달라지고 이 히가 붙게 돼 벌써 의미도 달라지고 문장 구성도 달라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랑 얘는 전혀 다른 별개의 단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 같은 접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접사도 같이 포함해서 어간으로 취급한다. 오케이? 접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법적으로 얘네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접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접사까지 합해서 어간으로 본다. 근데 어근은 여기까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까? 자, 그럼 하나 배워봅시다. 자, 공부하다. 공부하다. 자, 여기서 어간 부분은 어디까지야? 어간은 어디까지야? 활용을 시켜보면 된다 그랬지. 공부하다, 공부하니, 공부하고, 공부하까지.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그럼 어근은 뭐야? 공부까지가 어근이지. 그럼 하는? 이거 동사 아니야? 동사면 이거 어근이어야 되나? 아니죠. 여기 붙어있는 하는 접사야 돼. 접사. 여기 붙어있는 하는 동사가 아니라 접사입니다. 자, 이게 왜 접사냐? 공부하다라는 말은 공부라는 말에 붙어서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역할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동사의 어간 부분은 붙는다고 해서 품사가 바뀌거나 하지 않아. 그냥 의미만 더해준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수행했죠.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접사라고 얘기하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품사를 바꿔줬기 때문에 접사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됐어? 응. 명사에 붙어서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접사로 본다. 오케이? 응. 자, 그러면은 이것도 볼까? 넘어가다. 자, 이 넘어가다라는 말은 어간이 어디까지야? 어간. 넘어가까지지. 그치? 아, 근데 넘다랑 가다랑 이제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어간어미 이렇게 말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 넘어가다라는 말은 두 개의 용언이 붙어서 이미 하나의 단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문태기로 보셔야 돼요. 넘다라는 말이랑 가다라는 말이 붙어서 하나의 말이 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활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넘어가다랑 넘다는 다른 말이죠. 넘어가다랑 가다도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문태기로 봤을 때 얘를 통째로 활용을 시키면 넘어가니, 넘어가고,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어간인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어근을 찾아봐. 어근은 뭐야? 형태소 단위로 분석했을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어근인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 가, 다 이렇게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했을 때 요거가 어근 부분이 된다. 이해됐어? 어근이랑 어간이랑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어? 어간은 활용을 시켜보면 돼요. 근데 활용할 때는 항상 요 뭉탱이를 통째로 활용을 시켜봐야 돼. 그리고 어근을 따지려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갠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만 어근인 거지. 이해됐어? 응. 자, 그러면은 더 밑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용언 하시면 동사랑 형용사가 있지. 그치? 그 중에서 이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 말. 그러니까 동작을 나타낸 말을 동사라고 한다. 이때 동사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동사, 하나는 타동사야. 우리 자동사, 타동사라는 말을 사실 영어를 배울 때 먼저 접하게 되지. 그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자동사, 타동사랑 의미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자동사는 그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근데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상에게까지 미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라는 말이 있으면 누가 가다 이런 식으로 주어의 동작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먹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누가 뭐 밥을 먹다라고 했을 때 그 먹다라는 동사가 밥이라는 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오케이? 그런 것들을 이제 타동사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사, 타동사의 경계가 조금 애매한 그런 말들도 있어. 이 다른 대상에까지 미친다라고 했을 때 목적어가 아니라 무슨 부사어에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말은 조금 더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이 개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태우다라는 말이 있지. 태우다. 이 태우다라는 말의 기본형은 타다입니다. 그죠? 타다. 타다가 기본형인데 여기 우라는 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태우다라는 동사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사동전미사가 붙게 되면은 사동문은 항상 목적어가 있잖아. 그래서 사동사가 붙어있는, 사동전미사가 붙어있는 이런 동사들은 항상 타동사입니다. 사동전미사가 붙게 되면은 목적어가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사동전미사가 붙은 동사들은 항상 타동사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에 가볼게요. 형용사. 자, 형용사라는 것은 사물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아까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게 형용사다. 이때 형용사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용사는 다 이쪽에 들어갑니다. 성상 형용사,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이 네 가지도 품사는 형용사로 분류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동사 형용사 파트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시오.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동사 형용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종결함이 는다, 니은다. 이게 동사는 결함이 가능해. 근데 형용사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명령형, 청유형. 동사는 되는데 형용사는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뭐 행복하자라든지 이런 말 됩니까? 행복하자. 안 되지. 행복하다는 형용사란 말이야. 행복하다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행복하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려라든지 뭐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려 이런 것들도 동사는 싹 다 가능해. 근데 형용사는 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감탄형 어미가 붙는 모양새가 조금 다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는구나가 붙고 형용사는 분화가 붙어. 예쁘는 구나 이런 말 없지. 그치? 이제 형용사에는 분화가 붙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가 빠져 있는데 일단은 진행을 나타내는 뭐뭐 하고 있다. 이게 동사는 또 가능한데 형용사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있다 이거는 가능해. 근데 예쁘고 있다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는 게 조금 다른데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요게 동사에는 붙을 수 있는데 형용사에는 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사람 이건 되는데 예쁘는 사람 이건 안 되지. 그치? 예쁘는 사람 이건 안 됩니다. 그럼 형용사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뭐가 붙어? 그냥 니은이 붙어. 그냥 니. 그래서 예쁜 사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우리가 이제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부분이 보통은 요거죠. 아니면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써먹는다. 아니면은 뭐 감탄형 어미 이런 거를 써봐도 괜찮고요. 그래서 는이 붙을 수 있으면 동사고 는이 못 붙으면 형용사인 거야. 그럼 우리 실제로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한번 해보자. 자, 달다. 얘는 품사가 뭐니? 단맛이 난다. 그렇지. 다는구나. 달구나가 맞지. 그렇지? 다는구나 안 돼요. 달구나가 맞지. 그래서 형용사. 그러면은 있다. 얘는 있는 사람은 붙을 수 있지. 그러니까 동사. 그러면은 젊다. 얘는 접는다 됩니까? 안 되지. 접는다 안 돼요. 그렇지? 얘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늙다는 늙는다 안 돼. 늙는 사람. 이건 되네. 그렇지? 그래서 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젊다랑 늙다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젊음이라는 거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젊어질 수는 없어 사람이. 근데 조금씩 늙어갈 수는 있지. 그래서 늙는다는 거는 진행 중인 거고 젊다는 거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젊다는 형용사, 늙다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 막다 같은 경우 막다. 이 막다가 동사로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로도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날이 밝는다라고 했을 경우 날이 밝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동작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반면에 굴이 밝다 아니면 뭐 달이 밝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이 불이 점점점 밝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밝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불이 밝는다라고 하면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점점점 환해지고 있는 걸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이게 동사 형용사가 갈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크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크다. 이 크다도 의미에 따라서 동사 형용사가 또 나뉘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키가 아니면 뭐냐 전봇대가 크다 이렇게 해볼까? 전봇대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현재 크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야. 근데 아이가 점점 크다 이렇게 하면 자라나는 중이라는 거죠. 자라나는 중. 이거는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의미가 다르지. 전봇대가 크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 털. 지금 현재 키가 큰 상태. 아이가 점점 크다라고 했으면은 점점 자라나고 있다. 그로 의미. 오케이?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또 동사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있다의 품사도 한번 봅시다. 있다. 요 있다도 동사 형용사가 둘 다 가능한데 요 있다도 의미에 따라서 그 품사가 좀 달라져.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존재나 혹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돈이 있다 라든지 아니면 뭐 모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돈이 있는다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있자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반대로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뭐 머무르다 아니면은 어떤 시간이 경과하다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너는 여기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만 있으면 점심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러면은 너는 여기 있자 넌 여기 있자 된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는 돈이 있자 안 돼. 근데 요 의미를 얘기할 때는 넌 여기 있자 이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의미일 때는 동사로 사용이 된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의미를 가지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 의미로. 아니면은 뭐 청유형, 명령형 이런 것들을 붙여봤을 때 말이 되면 동사인 거고 말이 안 되면 형용사다. 오케이? 응. 자, 그러면은 있다는 이렇게 품사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럼 없다는 품사가 항상 형용사야. 없다는 항상 형용사입니다. 이건 이제 뭐 따질 필요도 없고 없다는 언제나 형용사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 자, 여기 보시면은 어미의 종류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 어미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 어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말어미랑 선어말어미로 나눌 수가 있어. 요거는 위치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어말어미라고 했으면은 여기 이제 끝말자란 말이야. 말의 맨 끝에 붙어 있으면은 어말어미. 그럼 선어말어미는 뭐야? 어말어미의 선 앞에 붙어 있는 게 선어말어미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셨다라는 말 봅시다. 가셨다. 이거를 최대한 쪼개. 그럼 어떻게 되니? 가 더하기 시 더하기 더하기 다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어말어미는 어디야? 말의 맨 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말어미겠다. 맞아? 그러면은 그 선 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선 어말어미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시? 얘도 선 어말어미이다. 선 어말어미. 선 어말어미는 두 개 이상 붙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가셨다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가다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여기 나머지 부분들이 싹 다 어미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어미 중에서 맨 뒤에 있는 게 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있으면 선어말어미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만 어말어미고요. 얘랑 얘는 둘 다 선어말어미에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까? 응.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얘도 한번 볼게요. 돌, 아, 가, 시, 다. 요것도 어반어미를 한번 따져보자. 얘는 분석을 하면은 저게 글자가 하나씩 떨어지지. 그치? 돌, 아, 가, 시, 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분석했을 때 어간이 어디까지니? 어간이 어디까지야? 돌아가다가 함등이죠. 그치?
돌아가다 여기까지가 어간인 거야. 여기까지가 어간. 그다음 얘가 서나발음이 얘가 어발음이다. 아 선생님 요거 또 분석할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태소 단위로 나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들어가면 여기가 어간 그리고 여기가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돌아가시다를 놓고 봤을 때 돌아가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돌아가까지가 어간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간, 어미, 어간, 어미, 어미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근데 기본적으로는 돌아가다까지가 어간인 걸로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 위쪽에 어말어미의 종류 3가지 이거 먼저 볼게. 자, 이 어말어미가 맨 끝에 온다고 했는데 맨 끝에 오는 어미들 중에서도 기능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일단은 종결어미. 얘는 문장을 끝내주는 어미. 즉 종결어미가 붙게 되면은 의미가 문장이 완전 그냥 끝마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니은다가 붙어 있으면 형사형. 뭐 하는 구나, 뭐 하는 도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감탄형. 뭐뭐 하느냐, 뭐뭐 하는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의문형. 그래서 이 종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어미지. 그치? 그래서 종결어미랑 연결어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끝내느냐, 이어주느냐야. 그래서 연결어미가 오게 되잖아? 그러면 문장이 끝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연결어미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and, or, 밭의 의미가 들어가면 대등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뭐 이유를 나타내든지 아니면 뭐 하면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든지 양보 이런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종속적 연결어미지. 우리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and, or, 밭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보조적 연결어미는 뭐냐? 이 보조적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해. 자, 우리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은 뭐야? 예를 들어서 뭐 먹어버리다. 먹어버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먹었다는 거야? 버렸다는 거야? 먹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주된 의미 부분이고 얘는 그냥 플러스 알파 부분인 거잖아. 이때 얘가 본용언, 얘가 보조용언인데 이렇게 본용언,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이 녀석 얘가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연결어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요 고입니다. 고. 이 고가 대등도 되고 종속도 되고 보조적 연결어미도 가능해.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기 들어가는 고는 대등이야 종속이야 보조야. 밥을 먹고 가자. 밥을 먹고 집에 가자는 거지. 그치? 이때 고는 대등입니다. 대등. 자 그러면은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하면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때 고는 뭐야?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적 연결어미야. 선생님 그럼 이거는 본용언 보조용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얘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데 얘는 본용언이랑 본용언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대등적으로 연결된 어미. 요거는 이제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을 연결했으니까 보조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이 고가 예를 들어서 밥을 이렇게 하지 말고 무대에 오르고 춤을 췄다. 이런 식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무대에 오르고 춤을 췄다라고 했을 때 요 고. 이 고는 그냥 단순하게 대등하게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무대에 오르는 게 먼저고 춤을 추는 게 나중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는 얘가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시간적 선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얘가 이제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다. 종속적 연결어미.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전성어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성어미.
자, 이 전성어미라는 거는 용언이 서술정을 유지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품사의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서술성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품사를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지. 오케이? 그걸 이제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자 웃음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웃다의 전성음이 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요건 뒤에 뭐가 붙었어? 격조사가 붙었지. 근데 격조사는 원래 어디만 붙어? 체원에만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말은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명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일시적으로 이 음이 바꿔준 역할을 한 거야. 그럼 선생님 그냥 명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왜 그런 거냐면은 여기 이 웃음 앞에 뭔가 꾸며주는 말을 하나 넣으면 어떻게 돼? 그녀가 크게 웃는다, 작게 웃는다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게 되지. 이때 크게는 부사어잖아. 맞아? 그럼 얘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말이기 때문에 서술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얘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품사는 여전히 동사입니다. 근데 음이라는 전성어가 붙어서 일시적으로 조사가 붙을 수 있게 된 거지. 이해됐어? 응. 그래서 얘는 품사는 결론적으로 동사고요. 명사인 것처럼 옷을 입어놓은 상태다. 오케이? 응. 자, 그러면은 밑으로 갈게요. 선어말어미. 이 선어말어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요것이 하나입니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요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일단 과거 나타내는 거, 현재, 미래 나타내는 것들이 각각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거는 이제 단순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 현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같은 경우에는 해상의 의미를 조금 더 플러스 시켜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공손선어말어미 이런 거는 이제 옵션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손한 태도나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하시 없어서, 가시 없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옷이나 오 같은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공손한 어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관형, 사형, 전성어미가 붙는 거에 따라서 시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요 관형, 사형, 전성어미거든요. 요 옆에 있는 것들이 요 은이 붙을 때 요 은이 동사와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은 간 사람, 본 사람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돼. 근데 간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예전에 갔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은이 형용사에 있잖아. 그러면 예쁜 얼굴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2학년 수준이니까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씩 봐줄 필요가 있어. 아니면 형용사에다가 형용사 말고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 서술격 조사.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인 수집. 이런 식으로 서술격 조사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잖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던 얘는 과거를 해당하는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는 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시면 동사만 써있지. 이 는은 형용사에는 결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예쁘는 사람 이런 거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동사에만 결합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요거는 미래. 갈 사람, 예쁠 얼굴. 저 을은 형용사에도 결합이 가능해. 예쁠 얼굴? 좀 오면 예쁠 얼굴인데 괜찮지? 말 되지? 그치? 이제 형용사에도 붙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봅시다. 어미와 접사. 우리 단어 파트도 들어가니까 어미하고 접사의 차이점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이 어미라는 것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변하는 부분인 건데 그게 조금 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어미들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접사라는 거는 뭐냐? 접사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주는 말이면서 부가적인 의미를 더하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접사입니다. 이때 문법적 기능이라 하면 뭐? 품사를
변화시키는 거. 품사를 변화한다거나 아니면은 피도 표현을 만들어준다거나 사도 표현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는다고 해서 이런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합니까? 안 하지. 먹다, 먹는다, 먹고, 먹자. 뭐 붙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치? 문법적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접사는 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봤을 때 얘가 어미가 붙은 건지 접사가 붙은 건지를 구분을 해주실 때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했는가 이거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예시로 요 예시 지울게요. 이거 말고 그녀가 참 요걸로 하자. 요 예시 지우고 요걸로 할게요. 요거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잠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다에 미음이 붙은 거지. 그치? 근데 이 미음이 붙은 말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녀의 잠 할 때도 자다에다가 미음이 붙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하나의 미음은 어미고 하나는 접사란 말이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여기 붙어 있는 잠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잘 잔다. 이런 식으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맞아? 그럼 부사의 수식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품사가 여전히 동사인 걸로 봐야 돼. 근데 그녀의 잠이라고 했으면은 그녀의 이거 문제가 성분이 뭐야? 관형어잖아. 그치? 대명사에다가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가 됐단 말이야. 그럼 관형어가 수식하는 건 항상 뭐다? 체언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품사를 아예 체언으로 바꿔준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는 미음은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접사로 봐줘야 되는 거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미음은 뭐야?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미인 걸로 봐야 돼. 명사형 전성 어미.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들 어미인지 접사인지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말의 수식을 받는지 그거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는 거지.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체언.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면 동사.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활용 들어가야 되는데 활용이 내용이 좀 많거든요. 잠깐 쉬었다 활용합시다.